하지 않아도 될 일로 혼나고 욕먹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올케,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래서 올케는 지금 자기가 잘했다 이거야? 그럼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 얘기 안 한 거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 안 넣어드린 거요? 저희 부모님이 저 힘들게 사는 거 안타까워서 도와주신 건데 제가 그걸 시댁에 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속상하시겠죠. 그리고 저희도 빚 갚느라 여력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머니한테 용돈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그 정도 하는 것도 저희는 정말 빠듯해요. 저는 어머니랑 형님 도와드리느라 결혼하고 새 옷 한 벌 못 사 입어봤어요. 남편은 밖에서 커피도 안 사 먹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성이 보이는 거였는데 그걸로도 성이 안 차셨어요? 오이케, 마이 조심 안 해? 그래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해준다고 그걸로 생색을 내고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자식 키워놓고 그 정도 보답도 못 받아? 그래, 너는 여유 있는 부모 만나서 참 좋겠다. 우리 엄마는 가진 것 없어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나는 불쌍하게 받는 것도 하나 없고 내가 지호 대학 보내겠다고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정작 이렇게 뒤통수만 맞는구나? 너는 네 신우가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집을 남한테 세를 주니? 어차피 니들 그 집 놀릴 거였으면 그럴 거면 우리더러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너는 어쩜 네 생각밖에 안 하니? 가족끼리 돈 얘기를 꼭 그렇게 해야겠니? 서로 어려운 사정에 도우면서 사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식구들이 사정 봐주는 거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니들이 지선이네 좀 도와줘라. 안 그래도 지선이 이번에 셋째 임신해서 집 때문에 걱정인 거 너 모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 그랬대요.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애 셋을 어떻게 키우겠니? 너도 가봐서 알겠지만 20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집에 5 식구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참에 그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고 너희 신호 식구들 살으라고 해줘라.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저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이 생각 없이 애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애초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몰상식하고 철면피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염치가 기가 막혔지만 이번에는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번 돈 뜯어간다 그러시면 참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 고생하신 노력으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을 뺏길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절대로 안 되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화날 것 같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참겠어요. 아니 올케,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지선이 너도 그만해라. 세아가 쟤도 기분이 상할만 하지. 너도 네 부모님이 해주셨다니까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희 신우 사정이 있잖니. 당장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형편에 딱히 답이 없잖니. 그러니까 다만 1년이라도 좀 살게 해주면 어떠니? 그 사이에 여유있게 애 낳고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엔 너희들이 직접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 단호한 저의 반응에 우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아셨던 건지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와 흥정을 하려 하셨습니다. 당장 임신하고 갈 곳 없어질 시누이에게 1년만이라도 살게 해주라며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이 평범한 시누이와 시어머니셨으면 그 정도 부탁은 들어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받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따질 일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동안 해드리면서 고맙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지 못한 저는 제 부모님이 해주신 것으로 그런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자식인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호구로 만들겠어요.
1년만 살겠다는 말만 믿고 그 집에 들였다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집에 눌러앉을 생각을 할 것이 뻔해 보였죠. 신혼 초만 하더라도 시누이와 시어머니 성격을 다 알지 못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몇 년간 직접 그 사람들을 겪어본 저도 그 정도의 판별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며 계속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싫어요. 아무리 그러셔도 안 돼요. 지금 세입자 계약도 한참 남았고 아니라고 해도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그래. 끝까지 그 집 안 내줄 거면 내 아들이랑 갈라서. 화를 내도 안 통하고 달래봐도 안 통하니 결국 악에 바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다 참았더니 이제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 며느리를 협박까지 하시는 거죠. 그런 억지를 더 들어주다가는 정말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할까 싶은 걱정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전화도 문자도 다 씹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시켰어요. 뒤늦게서야 사정을 들은 남편은 충분히 제 사정을 이해해줬고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며 저한테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현경아.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그래도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게 나을 텐데. 당신이라고 달리 뭐 방법이 있어? 당신이 불려가봐야 오히려 말릴걸? 괜히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욕만 먹고 왔겠지. 그리고 애초에 내 집 가지고 하시는 말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전화 받고 휘둘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미안해 여보. 매번 우리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정말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당신이 말릴 수 있는 식구들도 아니고 어쩌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매번 대신 사과를 해야 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만 했죠.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 돼주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 일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받게 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현경아, 너희 시댁에서 전화가 왔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사돈이 너희들 이혼시키겠다고 아주 난리야. 너희들 정말 그런 거니? 이거 우리가 너희 도와주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가 싶구나. 저나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가 기어이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두고 제가 욕심만 부린다며 이혼시키겠다고 깽판을 치셨던 거죠. 그 일로 괜히 저희 가정에 분란을 만들었다며 자책하시는 엄마를 보게 된 저는 결국 뚜껑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없고 망나니 같은 집구석이라 그래도 어떻게 남의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그런 시댁 식구들이 있는 한 이대로는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시모에 대한 화가 너무 심한 탓에 그 뱃속에서 나온 남편까지 끔찍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아무 잘못 없다며 안쓰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남편까지 꼴보기 싫었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시모가 바라던 대로 해주겠다며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억지로 도장까지 찍게 했죠. 사람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도장 찍어. 빨리! 여보, 정말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러지 말자, 제발. 응? 나 당신 집안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당신도 감당 안 돼.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냥 놔둬줘.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은 저는 울며불며 애원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쫓아나왔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시댁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던 저는 눈이 뒤집힌 저를 보며 놀라는 신우와 시모를 보게 됐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신우에게도 할 말이 많았는데 고맙게도 마침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잘됐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뭐라고?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 갑자기 이혼을 왜 해? 어머 옳게. 설마 저번에 엄마가 집 가지고 화내면서 한 얘기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거야 어른이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그걸 진심으로 듣고 이러면 어떡해? 진심이든 아니었던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와서 어머니 진심이 궁금하지 않고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이제 이 집 식구 안 할게요. 아니 처음부터 식구 취급도 못 받았지만 앞으로 저 혹은 노릇 안 하겠다고요. 세상에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를 협박하고 있어? 협박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집 가지고 저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셔서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이런 결말 예상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하신 거 아니세요? 그건 같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한 거지. 내가 협박을 한 거니? 아니 그렇다고 지금 이혼 서류 들고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가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인연이 내가 그동안 잘해준 건 기억도 못하고서 배은망덕하게 굴고 있어! 따박따박 대드는 제게 화가 났던 시모는 결국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부모님한테도 한번 맞아본 적 없었던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고 나니 이제 진짜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사랑만 보고 결혼해서 내가 내 팔자를 망쳤구나 싶은 생각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세 좋던 제가 맞고서 우는 걸 보면서 시모와 신우는 저를 비웃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맞은 게 아프긴 하니? 그러게 금방 기가 죽으려니 어디서 지랄을 떨어? 내가 너 좀 받아줬다고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이러니까 내가 네 부모한테 전화를 하지. 보아하니 네 부모가 널 오냐오냐 키워서 이러는가 본데 오늘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마. 한 대를 더 때리려는지 시모가 또 한 번 손을 들었고 아까보다 더 큰 소리에 제 뺨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쓰러지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시모가 저를 때린 것을 보고 눈이 돌아버린 남편이 시모의 뺨을 똑같이 때려준 거였죠. 순하기만 한 아들이 자기를 때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건지 시모와 신우는 당황해하며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호, 네가 지금 나를 때린 거니? 네가 지금 네 엄마를 때렸어? 임지호,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고작 마누라 때문에 너까지 미쳐가지고 이래? 다들 입 조심해. 나 지금 정말 화났거든? 태어나서 이렇게 열받아 본 적 없어봐서 나도 내가 무슨 짓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만들 해.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끝이 날 건데? 엄마나 누나나 사람 괴롭히는 거 지겹지도 않아? 둘이 인간이야? 염치라는 게 있어? 이 사람 여태 할 만큼 했잖아. 그걸로도 고마워한 적 없으면서 장인 장모님이 해주신 집까지 뺏겠다고 이 난리들이야. 대체 얼마나 더 괴롭혀야 속이 후련할 건데. 남한테 상처 줘놓고 똑같이 당해보니 그건 또 억울해. 겨우 이 정도로? 당신들은 그동안 이 사람한테 더했어.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 그 순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남 탓할 거 없어. 다 당신들 탓이야. 그렇다고 자기 엄마를 패는 새끼가 어딨니?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먼저 이런 건 너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 고소해.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어. 그리고 이제 연 끊고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 나 이 집에 할 만큼 했고 앞으로 가족 없다고 생각할 거야. 가족이라도 한쪽만 참아야 하고 내 와이프 고생시킬 거면 차라리 고아인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말한 남편은 그대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겠다고 덤볐지만 남편이 밀치는 바람에 시누이까지 시모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허망하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보자
막상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내 손으로 직접 아작을 내고 싶었는데도 그걸 보고 후련하고 기쁘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워낙 당한 게 많았다 보니 이 난리를 치고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저를 데려간 남편은 멍하니 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빌었습니다. 뭐든지 다 자신의 탓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 만날 일 없을 거고 당신이 그런 일 당할 일 안 만들 거야. 그런 사람들 진작 끊어내고 내 가정 챙겼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이대로 이혼 못하겠어, 여보. 저도 남편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모진 사람이라도 자기 가족이랑 연을 끊는 게 쉬울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것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식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도 그런 남편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남편의 천륜을 끊게 하려니 내가 이혼을 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몸에 손까지 댄 남편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안타깝고 불쌍했던 저는 결국 남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나한테 한 짓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남편이 시모를 때린 일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경찰서까지 찾아갔는지 당당해 보였지만 사실 저는 친족 간의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정말 열이 받았던 제가 시모를 고소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탓하기 어려운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애초에 고소가 성립도 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걸 그쪽에서도 뒤늦게 알았던 건지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저희한테 받던 도움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진 시모와 신우는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가, 나다. 제발 문 좀 열어주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니.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미안하고. 나도 이제 반성 많이 하고 후회하고 있어. 니들이 나한테 그랬던 것도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자꾸나. 옳게 임산부 밖에 세워놓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잖아. 사과하러 온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얘기 정도는 들어줘야지.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정말 이럴 거야? 또 만만한 게 저인지 아니면 이제 남편은 무서운 건지 꼭 남편이 없을 때만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지만 그걸 다 알고 있던 남편이 그때마다 저 대신 시모와 신우를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신고당하기 전에 돌아가라며 문전박대하는 걸 저는 지켜보고만 있었죠. 덕분인지 다행히 그 후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별다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저희를 괴롭히러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저희는 결국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었던 그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로 했죠. 부모님께 집을 받을 때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괜히 행복이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저희들이 죄 짓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줬어요.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을 안 보게 돼서 그런지 드디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찾아와 줬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집이 저희 세 식구를 위해 마련된 곳이라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넓어진 새 집에 아이방도 만들어주고 저도 그동안 못 누려본 것들 다 누려보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기로 했죠. 비록 시댁과는 철천지 원수가 됐고 남편은 자신을 고아라고 말하며 저희 아이에게는 친할머니와 고모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저희 세 식구가 더 의지하며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으실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렵게 지켜낸 가정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다시는 그 집 식구들을 볼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저희 세 식구 잘 지내도록 할게요.